안녕하세요. 맥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키노트 사용법 익히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텍스트 상자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이미 키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부터 키노트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사용법을 좀 알아보고 싶은 우리가 이제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텍스트 상자와 관련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에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 이곳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텍스트 상자 레이아웃의 옵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보시면 키노트 화면이 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로렘 입춤이라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띄워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키노트의 특성 중에 하나가 텍스트 상자에서 글자가 넘치게 되면 이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의미는 텍스트 상자의 어떤 범위보다 더 많은 텍스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이와 같이 키워주거나 또는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이게 사라져야만 전체 텍스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혹시 텍스트 상자에 이런 십자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 글자가 넘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키노트 같은 경우는 발표 자료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자료죠. 그래서 실제 발표 자료에는 텍스트가 많은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작성할 때 텍스트가 많다라고 하면 핵심 메시지만 추출해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하거나 또는 첨부 자료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발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쇄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제안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글자 크기를 이 표는 무시하고 50포인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고, 이 텍스트 탭에 가보시면 스타일 항목이 있고 레이아웃 항목이 있습니다. 스타일 항목에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글꼴이라든지 줄 간격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레이아웃 탭에 가보시면은 여기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열의 개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열의 개수가 1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열의 너비가 1803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왼쪽에는 텍스트가 조금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즉 2단으로 구성된 열을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열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열의 개수가 1개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열을 2개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 열의 개수를 2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 1번과 열 2번이 나타나게 되고 열 너비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856포인트, 오른쪽이 856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이 부분을 바로 이 여백으로서 이 여백이 지금 9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백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여백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숫자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50포인트로 바꾸는 순간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동등 열 너비로 되어 있죠. 균등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요. 이 왼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지금 876으로 되어 있는데 100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10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오른쪽에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에 대한 너비를 임의로 이와 같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열에 대한 너비는요, 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와 같이
이 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을 이와 같이 200으로 해주고, 두 번째는 400, 세 번째는 이와 같이 1020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의 너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 열 너비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열이 많을 때 텍스트가 들어가는 순서가요, 첫 번째 열에 다 채워지면 다음 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크기를 줄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이어져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과 관련해서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이 첫 번째 열의 특정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클릭하고 요거를 다음 열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단에 메뉴가 필요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 삽입 탭에 보시면 열 나누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이 열 나누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 열이 다음 열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요거는 텍스트 상자의 기본 옵션이 중간 기준으로 정렬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이 텍스트 탭에서 스타일 항목에 가 보시면은 이 텍스트 정렬 부분에서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는 걸 위쪽으로 해주시면 이와 같이 위쪽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을 나누고 다음으로 넘기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 탭을 클릭해서 열 나누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다음 열로 이동한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요, 이 키노트로다가 열을 나누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레이아웃 항목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텍스트 삽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거는 이 테두리하고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포인트 정도로 모든 방향에서 안쪽에 텍스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스타일을 적용해서 이 텍스트 상자에 테두리를 넣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 테두리하고 글자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텍스트 삽입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테두리하고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이 바로 크기에 맞게 텍스트 축소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텍스트 상자에 가급적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글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 안에 되도록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할 때는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 고민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기에 맞게 텍스트 축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것은 무시하고 텍스트 크기에 맞도록 글자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거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 표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내용으로 좀 이 텍스트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열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열을 다시 1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개의 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들여쓰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키노트에서도 이 텍스트를 들여쓰기, 즉 이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항목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또는 내어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 항목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들여쓰기 또는 내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개의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키노트에서는 이 문단을 개별적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항목만 조절을 해 주는 게 바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이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문단이 있죠. 이곳에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얼만큼 지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해당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이 하나의 문단만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들여쓰기를 할 때는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도 그냥 커서만 갖다 깜빡깜빡이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왼쪽 여백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여백을 10포인트로 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첫 번째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여백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한 5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들어갔죠. 자, 이러면 이제 내어쓰기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문단도 똑같이 왼쪽 여백을 50으로 주고 싶다라면 바로 이 들여쓰기 부분의 첫 번째 부분에다가 50이라고 입력을 해야만 이렇게 모든 문단이 왼쪽에 여백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여백도 한번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50으로.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른쪽에 여백이 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키노트에서의 들여쓰기는 첫 번째 문단하고 나머지 내용들이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들여쓰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주지 않으면 바로 첫 번째 여백만 50으로 들어간 이런 들여쓰기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단을 선택하고 해당 부분에서 들여쓰기 또는 내려쓰기의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단뿐만 아니라 텍스트 상자에 있는 모든 텍스트에 들여쓰기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들여쓰기에서 첫 번째 문단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치를 넣어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들여쓰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어쓰기라고 하면 첫 번째 문단의 값을 0으로 해주시고요. 왼쪽 부분만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첫 번째 부분만 내어쓰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첫 번째뿐만 아니라 모든 문단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주어주면 오른쪽에도 이와 같이 여백이 설정이 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왼쪽에도 50%의 여백을 주고 그리고 이처럼 내어쓰기를 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치를 조금 더 바꿔줘야 되겠죠? 일단은 이 들여쓰기가 50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문단들은 50만큼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10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여백을 주고 내어쓰기도 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바로 첫 번째 문단의 값을 수정하고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주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들여쓰기 또는 내어쓰기 여백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들여쓰기 항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단을 구분하는 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가보시면 여기 테두리 및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없음을 클릭하고 이와 같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단을 구분하는 선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가 많으면 이와 같이 문단을 구분해 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테두리 선 색깔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 선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지도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쪽으로 하게 되면 위쪽에도 선이 나타나게 되고 양쪽으로 하게 되면 위아래로 이와 같이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클릭하면 아래쪽만 이와 같이 선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단락 주변에다가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의 굵기입니다. 선의 굵기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프셋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과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는 겁니다. 지금 3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늘리게 되면 이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서 테두리 및 선을 이용하셔 갖고요, 이처럼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텍스트 상자에는 단락 배경 부분이 있어서요, 이와 같이 어떤 단락에 대한 배경을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빨간 선이 있죠. 요거는 배경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탭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탭에 대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목차가 있죠. 목차를 보시면 어떤 주제가 있고 페이지 번호를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탭에 대한 기능인데요. 여기서 한번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레이아웃은 빈 페이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한번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했고요. 스타일 탭에서 글자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50포인트 정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목 부분은 조금 글자 크기를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목을 키워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소제목 1번은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스타일 항목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텍스트 상자가 이와 같이 커지면 가운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이나 이와 같이 균등 분할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 기준에서 위쪽에 배치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탭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키보드가 두 가지 타입의 키보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용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가 바로 탭 키고요. 일반 키보드에서는 요게 이제 탭입니다. 탭은 동일하게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텍스트 상자에서 탭 키만 눌렀을 때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키를 누르게 되면 탭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왼쪽에 여백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그냥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 텍스트 스타일 부분에서 여기 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안으로 들여쓰기 부분이 있죠. 바로 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탭만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때는 이것을 누르거나 Shift 탭 키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탭, 즉 일정 간격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일반 키보드에서는 Alt 탭 키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맥용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 그리고 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키보드에 따라서 Alt냐 옵션이냐 이것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맥북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일반 키보드를 연결하셨으면 Alt 탭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칸을 띄우고 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옵션 탭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한 칸이 떨어지고 다시 이제 스페이스를 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페이지라고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도 마찬가지죠.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우시고요. 옵션 탭 또는 Alt 탭을 클릭해서 탭을 포함시킵니다. 사이를 띄고 이번에는 2페이지. 자, 이와 같은 형태대로 한 칸 띄우고 탭 키를 넣어주고 한 칸 띄우고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페이지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으면 지금 이 사이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 바로 이게 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탭에 대한 거리를 여러분들이 설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단에 지금 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탭의 간격이 지금 192%로 되어 있는데 이 192포인트를 크기를 키워주시면 이와 같이 탭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 간격을 화살표를 보시면서 이와 같이 띄워주시면은 이 탭으로 인해서 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탭 간격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려면 지금 1488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탭 간격을 1500으로 이와 같이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정시키고 이 중간에 채움선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탭 기능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1500인 상태에서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중단 지점에 1500 포인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이 포인트를 1520과 같이 직접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렬 기준이 탭 다음에 지금 왼쪽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렬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른쪽 부분 기준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정렬하면서 약간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제목이 1번이라는 것을 알려면 되게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다 채움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채움선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없음에서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채움선의 형태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점선이죠. 점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 사이에 이와 같이 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탭의 형태는 다 만들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점이 안쪽까지 들어와 있죠. 자, 이것을 만약에 왼쪽으로 좀 빼고 싶으시면은 이 페이지 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시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 스페이스가 들어가고 이 점이 안쪽으로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제목하고 장하고 절하고 좀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1절부터 3절까지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들여쓰기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탭키를 누르시면은 왼쪽에 여백이 생기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선택해 주시고 그대로 탭키를 눌러 주시면은 이와 같이 적정한 간격으로 조절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요. 이것을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스타일을 통해서 이 간격, 이것 중에 줄 사이 간격을 해서 적당한 간격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문단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노트에서 이러한 탭키도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꼭 무슨 이런 목차뿐만 아니라 이 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지정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 텍스트 그룹에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단락에 꺽쇠 표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단락 스타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지금 이 설정한 항목대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이 단락에서 이 단락 스타일 오른쪽에 십자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설명 1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다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름을 넣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설명 1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만약에
이 해당 절을 선택해 주시고 이 단락에서 설명 2를 선택해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지정해 주시고요. 난 진하게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진하게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지금 업데이트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만 하게 되면은 설명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설명 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은 한꺼번에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각각의 항목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문자 스타일 그룹도 있죠. 여기서 문자 스타일을 이와 같이 바꾸고 추가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도 가 보시면은 이 구분점 및 목록에서도 이 목록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처럼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버튼들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 상자에도 굉장히 스타일과 레이아웃 메뉴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해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키노트의 일반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